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원에 여러분 책상 위에 교재가 놓여져 있었죠? 교재를 지참하고 여러분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까지 다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집에서 촬영하게 됐어요. 옆에 사진 띄워가면서 수업을 할게요. 우리 1페이지 가면 여러분들 11월 15일, 11월 14일 화요일까지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나한테 이제 문자 보내야 돼요. 이거 다 듣고 1페이지 오른쪽에 평가원 선지 공통 패턴 19개 적어놨죠? 지금 새벽에 5시가 넘어서 목이 좀 잠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 2페이지 오른쪽 다단에 사회지문 한번 볼게요. 사회지문 2페이지 오른쪽 다단 사회지문을 보면은요, 정치법, 경제법 이렇게 나왔는 거 보이죠? 하지만 올해는 사실은 올해는 그러면 경제가 나올 차례긴 한데 뭐가 나올지 사실은 몰라요. 정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법이 한 번 더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가면 되죠. 자, 우리 3페이지 가면 왼쪽 다단에 지문 서술 스타일을 가져왔어요. 해마다 약간 서술 스타일은 다른데 2학년도 차량장치 원리 같은 경우는 한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고 어떤 걸 수식하는 게 되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결론이랑 이유를 되게 떨어뜨려 놨어요. 결론하고 이유는 붙여놔야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결론하고 이유를 떨어뜨려 놔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문 내에 여러분들 항상 같은 말끼리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그 해당 지문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발문 서술 스타일을 보면요. 차량 장치 원리 같은 경우 옳은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애들이 어려워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4페이지에 선지 서술 스타일 보도록 할게요. 단정적인 서술이 나오죠. 패턴 1번.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눈동자 움직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되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네모 박스에 보세요.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독자의 사고를 밝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중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독자 사고 방식을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근데 이게 동그라미 선지라고 많이 생각했던 게 현장에서는 이제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이야기만 쭉 했거든요. 지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서술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단정적이잖아요. 이거를 사용 안 하면 절대 독자 사고 과정 밝힐 수 없어. 이렇게 단정적인 말. 그럴 때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오른쪽 다단에 경우 볼게요.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문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매튜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 가볼게요. 지문과 반대되게 서술하는 거. 이거는 눈에 띄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예를 들자면은 다른 독자랑 소통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지문에서 얘기했는데 선지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거.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반대되잖아요. 혼자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하고 선지가 완전 반대되게 서술되어 있어서 틀린 게 눈에 잘 보이는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 6번 문제 보니까 선지 구성에 선지 구성을 바로 봐주세요.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양을 알아야만 산소양을 반드시 알아야 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얘기했었는데 선지에서 산소양을 알 필요가 없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틀린 선지가 되죠. 자, 반대로 서술한 거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우리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한 거 6페이지 갈게요.
6페이지 보면은 우리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가 A국하고 B국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A국하고 C국을 비교해요. 보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선지에서는 뭘 묻냐면은 B국하고 C국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AB를 먼저 비교하고 AC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BC를 비교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통점이라는 패턴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선지 구성을 보니까 전통적인 PCR 그리고 실시간 PCR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열을 가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전통적, 하나는 실시간, 하나는 전통적 일지라도 공통점이 있을 때 항상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 뭔지 여러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에 가서 7페이지 보면은 지문에 있는 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볼까요? 11번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의 선지 구성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여러분 고르게 돼 있잖아요. 고르는 걸로. 일치, 불일치, 일치 이렇게 되거든요.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지문과 선지 각 부분을 뜯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거기 지문하고 지금 선지 각 부분을 비교했을 때 선지에서 말이 하나가 남죠. 의 차이라는 말이 하나가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문하고 선지가 완전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가 되죠. 자, 그리고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8페이지 보면은 보통 이게 보기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구성인데요. 22번 8페이지 22번에 여러분들 2번 선지 이런 말 있죠? 다른 변화 없이 자, 그런 말은 선지 구성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번 밑에 선지 구성 봐주세요. 영향을 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은 일부러 차단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또 다른 거 끌어와서 생각을 할까봐 오직 다른 요인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 느는지 여부만 판단해줘. 이렇게 이제 범위를 한정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제일 많이 나온 게 직역하고 의역 표현이에요. 자, 9페이지에 가면 오른쪽 하단에 볼게요.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에 보면은 맨 밑에 전략 2번을 여러분 찾아주세요. 전략 2번. 자, 거기 의역했거든요. 칼슘이 필요해서 먹었는데 칼슘이 여전히 필요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칼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직도 칼슘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의역이고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직역이 되는 거죠. 항상 선지에서 의역을 쓰거든요.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자, 의역은 뭘로 항상 바꿔야 돼요? 그렇죠? 직역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페이지부터는 인과관계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인과관계는 원인을 왜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인을 왜곡하지 않으면은 결과를 왜곡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38번에 볼게요. 자, 38번에 보면은 거기 선지 구성해 볼까요? 오른쪽 하단에 렌즈 곡률이라는 결과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렌즈와 겹잡한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이 지금 원인인 것처럼 서술했죠. 그러니까 원인 부분을 왜곡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넘어가서 14페이지 보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42번에 볼게요. 42번에 선지 구성 방법을 봐주세요.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도록 공급량이 증가했는데 통화 가치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지문에 따르자면은 결과 부분이 지금 왜곡된 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인을 왜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금 받는 것처럼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뒤에 상하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에 가서 왼쪽 하단에 볼게요. 이거 상하관계에서 44번에서 독서로운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문 내용해 볼게요. 44번의 표의 지문 내용.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자, 그러면 글자 읽기랑 요약이랑 추론은 읽기 기능의 하위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네모 쳐놨는 거는 각각 대등한 지위인 애들이에요. 읽기 기능, 어휘력, 흥미, 동기 이거는 각각 대등이죠. 근데 글자 읽기랑 요약 추론은 읽기 기능의 하위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지는 뭐가 왜곡되냐면은 상하관계가 왜곡된 거예요. 자, 1번 선지 읽어보면은 읽기 기능에 어휘력이랑 읽기 흥미랑 동기가 포함된다 그러잖아요. 얘들은 대등한 건데 읽기 기능하고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는 대등한 관계인데 읽기 기능에 나머지 아이들이 포함된 것처럼 서술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위에서 봤던 단어니까 동그라미 선지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언급됐을 때 뭐가 상위인지 뭐가 하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봐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44번의 표에 보면은 지문 내용이라는 그 항목에 뭐뭐뭐뭐 등의라는 말이죠. 등의. 자, 그러면 등의라는 거 앞부분에 나오는 말은 하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의라는 말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위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등의를 쓰는 거다. 등의 앞부분은 하위, 등의 뒷부분은 상위 개념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45번에 볼게요. 여러분은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족의 특징은 나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족의 하위잖아요. 그러니까 하위는 상위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45번에 비타민 K가 지방에 녹거든요. 지방에 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타민 K1도 여러분 지방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겠죠. 그리고 비타민 K2도 어디 녹아요? 지방에 녹겠죠. 그러니까 상위가 가지는 특징은 하위도 반드시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15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한번 볼게요. 47번에 보면은 우리 선지 구성 볼까요? 47번 문제의 선지 구성. 자, 선지 구성 보니까 상위 하위가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 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내가 이제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상위 계층 하나, 하위 계층 하나 이런 거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층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에 가서 분류와 관련된 거, 분류 케이스도 많이 나와요. 1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독서론이고 이제 독서론 선지 가져왔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어요. 자, 50번 문제에서 우리 표해 볼게요.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서 소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면서 자, 우리 판단 과정 보니까 독자 요인에 뭐 있어요? 배경 지식이랑 관점. 독자마다 배경 지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죠. 그리고 상황 요인은 뭐예요? 환경이나 과제. 자, 그러면은 읽기 환경이랑 과제는 상황 요인인 거지 독자 요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최종 판단 부분에 4번 선지에서 읽기 환경이랑 과제 그걸 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지문에 X라는 영역에 A, B가 있다 이렇게 서술된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X는 뭐냐면 독자 요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영역에 AB가 있다. 즉 독자 영역에는 배경 지식이나 관점이 있다. 그런데 Y라는 영역에는 CD가 있대요. 상황 요인에 뭐 있어요? 환경이나 과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선지가 지금 어떤 구성이냐면은 A, B, C, D는 X에 속한다. 모두 X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C랑 D는 X에 속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 같으면 문제 출제를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지금 C랑 D는 틀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X에. 자, 그러면은 이게 붙여놓으면은 애들이 잘 보이거든요. 나 같으면 지금 C랑 D랑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X에 분류되면 안 되죠. 근데 C랑 D 자체를 떨어뜨려 놓고 순서를 섞어 놓으면은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항상 분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패턴은 화작에도 잘 나오니까 화작 학생들 분류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1번에 볼게요. 51번에 맨 밑에 선지 구성에 보면은요, A라는 거는 A로 해결하고 B라고 하는 건 B로 해결한다. 지문에서 그렇게 서술했죠. 선지는 뭐라 그래요? B를 A로 해결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짝을 항상 잘 지어줘야 돼요. 분류. 지문에서 원래 분류한 대로 그대로 선지에서도 실현되는지, 아니면은 지문에서 분류해 놓은 거를 왜곡해서 선지에 제시했는지 여러분이 구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 왼쪽에 52번 가볼게요. 52번. 자, 52번에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이제 중요도랑 관련된 게 링크 분석 기법이거든요. 근데 링크 분석 기법이랑 선지에서 뭐라고 우기고 있어요? 링크 분석 기법이랑 적합도랑 연결해 놨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류, 어디랑 뭐랑 관련되는 건지 항상 여러분 분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53번 문제에서요. 53번에서 선지 구성을 바라볼게요. 자, 선지 구성에 보면은 행정작용의 기속행위랑 재량행위가 있거든요. 자, 선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단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법령에서 그럴 때에는 재량행위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는데 기속행위 이렇게 연결해 놔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여러분들 원래 분류를 이제 꼬아가지고 원래 짝꿍 말고 다른 짝꿍이랑 엮어서 틀린 선지 만들어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점과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18페이지 왼쪽 다단에 우리 선후를 볼게요. 선과 후. 자, 55번에 1번 선지를 볼게요.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섬유소 그물이 마개랑 뭉치는 게 먼저 선, 그 다음에 혈전을 만들어내는 게 후예요. 자, 그런데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전이 형성되면 선, 그물이 뭉친다 후, 선후를 왜곡했죠. 그 다음에 56번에 법 지문은 시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수직선상에 나타낸 거 여러분 보면은 무상처분이 이뤄진 게 먼저고 그 추후에 무상처분자가 사망을 했죠. 무상처분자가 사망했는 그날 이제 상속이 개시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판단 과정 상속 개시 전에는 어때요? 유류분권을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권 행사 가능하거든요. 지문에 의거하자면. 자, 그러면은 상속 개시 전에는, 즉 사망하기 전에는, 무상처분자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권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상처분자가 사망을 해야 상속도 개시되고 유류분권도 행사 가능한데 무상처분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57번에 볼게요. 57번에 보면은 선지 구성 바로 가주세요. 거기 보면 인덱스를 미리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검색어 입력하면은 웹페이지를 찾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지에서 주장하는 거. 자, 주장하는 거는 이제 틀린 이제 선지잖아요, 요게. 자, 그럼 오른쪽 다단 가볼까요? 오른쪽 다단에서 선지가 주장하는 바를 수직선상에 내가 표현해냈어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덱스 작성된다? 선두를 또 왜곡했죠. 자, 그리고 우리 58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지 구성을 바로 갈게요. 지문에서 왜곡을 보정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합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래요? 합친 다음에 보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선으로 왜곡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6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0페이지. 60페이지가 아니고 60번. 60번. 자, 선지 구성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또 선으로 왜곡했다. 그쵸? 행정청이 재량유로가 선, 그 다음에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거가 후.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선, 그 다음에 재량 행사한다 후. 아니요. 재량 행사가 먼저 와야 돼요. 그쵸? 선두를 자꾸 왜곡하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후 왜곡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까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61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맨 처음에 잔혹한 걸 보면 충격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 희미해진다. 이런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들. 그 다음에 62번 보도록 할게요. 62번에 우리 밑에 표에 지문에 보면은요.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모순을 지적했거든요. 거기 수직선을 여러분 봐주세요. 자, 브레턴 우즈 체제 시작했죠. 그리고 트리핀 교수가 지적했죠. 그리고 나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죠. 자, 그러면 선지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19페이지 오른쪽 다단에 가볼게요. 19페이지 오른쪽 다단.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대해서 트리핀 교수가 뭐라고 전망했는가? 라고 이야기 나오죠.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 그 자체에서 아직 붕괴되기 이전에 브레턴 우즈 체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지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 그 이후에 뭐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이제 63번 문제 가볼게요. 63번 문제에서 우리 거기 지문 부분에 표에서 지문에 가주세요.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 결합시키고요.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한 사이클 끝날 때마다 발색이 되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최종 판단 부분에 전통적인 PCR은 염색을 하면은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죠.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과정 중이 아니라 최종 산물 다 끝났을 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선지 구성에 볼게요. 이게 되게 좋은 선지예요. 보세요. 이제 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발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발색되고. 자, 근데 지금 선지에서 지문에 나온 거는 후 단계죠. 그쵸? 지문에 나온 거는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 결합시킨 얘긴데 선지에서는 뭐예요? 선지에서는 과정 중을 물어봤어요. 당연히 최종 산물일 때 발색이 되니 최종 산물 되기 전에는 발색이 돼야 안 돼요? 발색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한번 가볼게요. 65번. 자, 65번도 여러분이 그 시기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65번에 우리 거기 판단 과정 거기 표 볼까요? 판단 과정. 상속 개시 당시 시가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 당시 그날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그 자체거든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상속 개시 전후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 11월 10일날 상속이 개시가 됐다라면 상속 개시 전후라 그러면 며칠이 돼요? 9일, 1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전후라고 하는 거는
그 상속 개시일 앞뒤 날짜가 되니까 날짜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1월 10일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기와 관련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체와 관련된 거 볼게요. 21페이지 왼쪽 하단에 갈게요. 68번 문제. 68번 문제 보니까 선지구성 여러분 바로 가주세요. 거기 갔을 때 주체 행위 내가 적어놨죠, 미리. 근데 거기에서 선지에서 주체 부분을 왜곡했다. 그래서 주체가 두 번 언급돼 있을 때 그 둘 중에 두 주체 중 하나만 왜곡할 수도 있고 둘 다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 72번에 가볼게요. 22페이지죠. 72번의 지문 부분에 보면은요, 시행 집단 결과랑 비교 집단 결과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비교해야 되는데 선지는 시행 집단만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파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를 묻는다면은 그 고려해야 될 대상들을 모두 다 포함한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4페이지 가볼게요. 74번. 자, 74번에 보면은요,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지분이 틀리고 돈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왜곡했다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22페이지 오른쪽에 75번 갈게요. 75번에 보면은 대상 B가 나오는데 대상 A랑 B가 나올 때 그 A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똑같이 했는데 B에서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23페이지의 기능을 볼게요. 대상의 기능. 자, 대상의 기능이 어떤 기능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겠죠. 77번에 보듯이 관성 측정 센서는 이동 속도 측정이고 압력 센서는 힘을 감지하고요. 자, 그 다음 24페이지 갈게요. 24페이지에 82번으로 갈게요. 자, 보면 대상 간 행위의 방향성이 나와요. 아바타랑 사용자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간지, 그러니까 아바타에서 사용자 쪽으로 가는지 사용자에서 아바타 쪽으로 가는지 그 행위를 서로 상호작용인지 아니면 일방향인지 여러분이 파악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대상의 특성을 볼게요. 대상의 특성을 보면은 둘 다 결합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대상과 결합하는지 여러분이 또 당연히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25페이지 왼쪽 하단에 볼게요. 85번 문제. 85번 문제 선지 구성을 봐주세요. 여기에서 지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각적이기도 하다 둘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게 거랑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로 대비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대비되는 특성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한쪽으로 좀 여러분 쏠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정보가 나왔고 이성적이라는 그런 서로 대비된 정보가 나왔으면 둘 다 기억을 잘 해주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인간의 특성이니까. 그리고 86번에 볼게요. 대상의 상태에 관한 선지인데 표적 DNA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 86번에 우리 선지 구성을 보세요. 선지 구성. DNA에 하나는 붙은 채 하나는 붙지 않은 채. 상태 여러분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6페이지 가서 정도와 관련된 걸 볼게요. 퍼센테이지. 자, 91번 문제에서 2번 선지에서 지문에 봐주세요. 지문에서 유류분 부족액 만이라고 했죠. 자, 만이라는 거는 그 자체란 뜻이죠. 유류분 부족액 그 자체라고 하니까 판단 과정에 여러분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 만 자체 전부 모두 이제 100% 의미죠. 그쵸? 자, 근데 거기에서 판단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라 그러면 뭐가 돼요?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이랑 자체랑 전부는 100%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오듯이 일부라고 하는 거 100%가 아닐 때 쓰는 거.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92번 문제도 신박했어요. 자, 92번 볼게요. 자, 92번에 여러분들 판단 과정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대사량을 100%라고 본다면 기초 대사량이 60에서 75%거든요. 지문에 의거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0%의 절반인 50%보다 65%는 더 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소모되는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초대사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을 적게 잡아도 60%, 그 다음에 60에서 75%니까 다른 대사량은 당연히 그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총 열량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큰 비중이니 작은 비중이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로 판단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7페이지 가면 전제 제시랑 판단이 나와요. 어떤 전제가 제시되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텐데 94번에 네모 박스 여러분 가주세요.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의 권리예요. 상속인들의 권리. 근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당연히 유류분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 94번의 동그라미 선지죠.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죠.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를 뒤집으면 상속인이 아닌이라고 전제를 뒤집으면 당연히 적용 안 되고. 자, 그리고 95번에 또 어떤 전제가 깔렸어요? 95번에 우리 거기 내 거 풀이해 보니까 지문에 무상이라는 말 내가 엄청 크게 적은 거 보여요? 무상. 자, 근데 판단 과정에 볼게요. 지문에서 무상 처분 행위가 이제 유류분권 행사 이루어진 조건이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팔았는 거. 팔았는 건 여러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 아니죠. 유상.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 유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무상이라는 것을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틀렸다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선지는 옳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팔았는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서 102번으로 갈게요. 자, 102번에 보면은 우리 판단 과정 볼게요. 바이러스 양이 적어요. 하지만 그거를 사이클 충분히 수행하면 DNA가 증폭이 돼서 증폭이 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럼 선지해 볼게요. 사이클 충분히 수행하면 DNA가 증폭이 된다.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또 어때요? 사이클이 반복되면은 DNA 양이 증폭되니까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겠군이죠. 있겠군. 그래서 최종 판단 X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소를 볼게요. 29페이지 오른쪽 단안의 요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지 구성 바로 가주세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환경에서 열량을 측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변온동물이라는 요소가 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그거가 아니라 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온도죠, 온도. 그 해당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 변온 동물이 아니다. 그 요소가 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요소가 있을 때 각각 영향을 주고받는지 볼게요. 자, 105번에 가주세요. 자, 105번에 서로 관련 없는 정보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술해서 이렇게 해서 오답선지 만들기도 하고요. 자, 패턴 17번에 보면 오른쪽에 112번이죠. 1문단, 3문단, 4문단, 즉 여러 문단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선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지 구성을 보니까
선지 구성표를 찾아가 보면요.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이런 거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숫자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32페이지 갈게요. 지문에 나오는 두 가지 정보, 즉 평가절하랑 평가절상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선지를 만들었다는 거 또 한 번 보이죠. 여러 문단의 정보를 배가 고파 목이 잠기고 자 18번 갈게요. 자 패턴 18번 반대 상황이 나오죠. 자, 반대 상황은 뭐냐면, 자, 우리 116번 문제로 갈게요. 116번에 가서 선지 구성 방법 가주세요. 지문에서요, 요거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룰을 제시해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평가 절하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선지에서 뭘 묻냐면요. 시행하지 않을 때 룰을 묻죠. 않을 때를 묻죠. 그러면은 평가 절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시행하지 않으니까요. 브레턴 닉슨 초크가 단행된 후에는 그쵸? 그러니까 지문에서 어떤 거를 시행할 때 룰을 제시했으면은 선지에서 그거가 시행되지 않을 땐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문이랑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119번에 볼게요. 자, 119번에 표해 볼게요. 유류부는요,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적혀 있죠. 상속인이 유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학생들도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선지에서 뭘 묻냐면 상속자들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무상 취득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상속자가 유리하다는 거는 상속자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지문의 내용상 무상 취득자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뭔가가 제시됐을 때 지문에는 누군가의 입장에 초점 맞춰서 서술을 했는데 그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선지를 판단하게 하는 이런 구성이 있다는 거죠. 지문에서는 유류분권자 입장에 맞춰서 서술했고 선지에서 판단할 때는 선지에서는 뭘 묻냐면은 그러면은 무상취득자는 유리해 불리해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0번 볼게요. 자, 120번에 이선지가 판단이 어려웠던 이유 거기를 볼게요. 자, 보면은 원만하게 합의되는 상황이 지문엔 제시되거든요. 근데 선지에서 뭘 묻냐면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를 또 물어봐요. 그럼 원만하게 합의되는 거랑은 또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원만하게 합의되면은 돈으로 반환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았어요. 그럼 돈으로 반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38페이지 132번이에요. 자, 132번에 보면은 우리 거기 표 있죠? 지문에서 1문단에서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카메라가 지금 자동차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여러 군데 붙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복수죠. 카메라 대소가 지금 복수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가 뭐라 그래요? 카메라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죠, 여러 개. 자, 그래서 평가원은 숫자로 오답 선지를 만드는데 전후 좌우가 복수인 걸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중요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33번의 문제 보면 선지 구성 바로 가볼까요? 표에 133번의 선지 구성 가면은 3차원의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고 3차원의 좌표. 여기 숫자 여러 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3인지 2인지. 그 다음에 단어 문제. 자, 39페이지 갈게요. 자, 39페이지 135번이에요. 135번에 보면은 문맥상 의미 묻는 문제일 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이거는 실제로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물리적으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때 실제적으로 버스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뚫고 지나갈 수 있죠. 자, 136에 갈게요. 자, 136에 가면은 맞춰라는 말이 있어요. 맞춰라는 말을 보면은 컴퓨터가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연주자는 언니 노래에 맞춰. 그 기준이라는 점에서 둘이 동일하다. 그쵸? 자, 그래서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됐고요. 여러분 항상 단어 문제 풀 때 주변의 것까지 말이 유사한지 봐줘야 된다는 뜻이죠. 40페이지 가서 전개 방식 관련해서 2학년도에서 어려운 선지가 있었어요. 자, 40페이지 4번 선지 볼게요. 왼쪽 단안에 4번 선지에서 범주적으로 유형화, 물론 그 당시에 X선지였지만 이 말 자체는 알아둬야 되죠. 우리가 범주랑 유형화 보면은 동일한 성질에 따라서 묶는 거예요. 동일한 것끼리 묶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통시 공시 저번에 내가 수업한 적 있는데, 공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시대만,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유행한 옷 이런 식으로 특정 시대만 딱 찝는 거, 아니면은 2013년이 아니라 23년이죠. 그쵸? 제정신이 아니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용상 오류는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자꾸 배에서 소리가 나네요. 자, 계속 그 통시적이라고 하면요, 자, 공시적은 특정 시대만, 그리고 공시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유행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는 공시가 되죠. 조선시대 의복과 우리 현대인의 의복 이러면은 또 통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시통시라는 말 여러분 알아야 돼요. 특정한 시대만 얘기하면 공시, 그 다음에 여러 시대 얘기하면 통시. 시대의 흐름이란 요소가 있으면 통시예요. 자, 우리 40페이지 오른쪽에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에 보면은 지문에 나온 각 정보 이용해서 선지 판단하면 되는 케이스들을 먼저 볼게요. 보기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L그래프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에서 봤던 원리들 가지고 와서 그냥 보기 판단하면 되는 애들.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요. 44페이지 가볼게요.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표가 나오죠. 이거는 문제를 풀 당시에도 이제 표를 보면서 계속 대조를 좀 해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45페이지 보면은 143번 문제에서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항상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과하면요, 그거를 줄여줘야 되고,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에서 혈전이라든지 혈병은 혈액 응고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5페이지 보기에 보세요. 혈전으로 인한 질병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혈전 때문에 질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혈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기에서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을 읽을 당시에 혈전이 긍정인 것에 사고가 쏠려 있는데 보기에서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혈전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사고를, 평가원이 자주 쓰는 전략이 우리 사고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완전 반대 케이스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145번에 보면은, 여기부터는 어떤 케이스냐면 보기 각 구절 밑에 줄 치면서 메모해야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뭐냐면 145회 학생의 그 메모 감상문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말 보일까요?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라 그랬거든요. 현대사회 부조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의 각 부분에 줄 그으면서 지문에 무슨 말하고 똑같았는지 예를 들자면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밑에다가 나 같으면 줄치고 아도르노가 중시 이렇게 적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우리 봤던 케이스들은 지문에 나온 원리를 생각해서 해당 사례를 분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기를 분석부터 좀 해야 돼요. 보기의 각 구절 밑에 줄 쳐서 지문에 나오는 말 중에 뭐랑 똑같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 146으로 가서 마찬가지예요. 146에도 오른쪽 하단에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를 되게 세부적으로 밑에다가 메모를 했어야 돼요. 지문에 나오는 말이랑 말로써, 지문에 나오는 말로써. 54페이지 같은 거는 그림 보면서 풀면 되죠. 54페이지 149번 그리고 56번에 보면은 이제 요거 댐핑인자 지문이거든요. 보기에다가 짝대기 그어가면서 요거는 또 풀었어야 돼요. 그리고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EBS에 이번에 나왔던 거 경제 용어 배경 지식을 쌓을 때 가장 이제 득보는 게 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 단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는 내가 체크했고 그것의 뜻도 내가 가로로 줄 그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지금 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거기 내가 체크 표시했는 거는 읽고 들어가 주세요. 오늘 이렇게 칠판이 없어서 참 원래 빔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6시 10분이네요. 아침에 또 수업을 하러 어디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좀 영상을 좀 빨리 올려야 여러분이 좀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